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도권 내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취급을 줄이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51.9%, 신용대출은 48.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말과 비교하면 담보대출 비중이 2년 반 만에 19.7% 늘어난 것으로 담보대출이 신용대출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급전 창구 역할을 했던 신용카드 장기 대출 평균 금리는 15%대에 육박하고 합법적 대출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마저 아파트, 차 등 담보를 지닌 대출자를 선호하면서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혹독한 대출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내국인 인구는 총 41,876명이 감소했고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았던 서울마저 누적 799명 감소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서울 인구 자연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서울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71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영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자연 감소 폭은 미래에 더 커질 전망이라며 남은 12월 통계에서도 사망자가 늘고 출생아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운이 감돌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밀 선물 가격은 2달 만에 최고가인 부셸당 8.2875달러에 거래되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경질적색 겨울밀 선물은 4주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콩과 옥수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얼리 수출액은 3억 5,375만 달러, 약 4,23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73.5% 급증한 것으로 3년째 증가 추세입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 주얼리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역대급 수출 호조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주얼리 수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1년 수출액이 3억 9천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07년부터 성장세가 정체되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 등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아시아에선 독보적인 세공 기술을 보유한 국내 주얼리 업체 제품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교통량과 사고가 줄어들면서 자동차 보험 업계는 약 3천억 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에서 흑자를 낸 만큼 보험료를 2% 내외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도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수조 원대 적자를 이어오다 작년에만 잠깐 흑자가 난 것이어서 일괄 인하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국이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 성격을 띠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율이 결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2022년도 상반기 사직급 대졸 수준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을 냈습니다. 모집 총 인원은 79명으로 사무를 포함한 기계, 전기, 화학, ICT, 토목, 건축 분야의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서부발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월 27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